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권 기후동행 카드가 5개월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간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이상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제한 대중교통권 기후동행 카드 출시 5개월. 오세훈 시장은 대중교통 분야에 돌풍을 일으켰다고 자평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 몇 개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시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근거로 기후동행 카드 이용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교통비는 월 평균 3만 원, 연간 36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대중교통 유입에 따라 승용차 이용 횟수가 줄고 이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기후동행 카드 이용자의 약 9%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동행 카드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탄소 저감과 기후 대응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시범 사업을 마친 기동카는 7월 본 사업을 앞두고 기능과 혜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먼저 단기권이 나옵니다. 1일권에서 7일권까지 총 5가지로 국내외 서울 방문객을 겨냥했습니다. 후불 기후 동행 카드도 선보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가능한 카드로 11월 출시 예정입니다. 특히 시는 이용 범위를 수도권 일대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 골드라인에 이어 지하철 3호선 고양시 구간이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아마 고양시의 3호선, 저희들은 경의중앙선까지도 좀 같이 가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3호선 고양 시민은 이제 11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외에도 문화여가시설 할인과 자동차 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후동행 카드는 현재 누적 판매량 160만 장, 평일 평균 54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의 조례가 폐지된 겁니다. 시행한 지 2년 만인데요. 이에 반발하는 장애인 단체가 나가서 살 권리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탈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를 두고 장애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단은 자유, 주거 선택의 자유와 함께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왜 보호만 받아야 되는 이거죠. 시설에 왜 있어야 되고 자기는 나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나오게 막게 된 거예요. 이번에 조례 폐기로 인해서.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원했을 때 자립을 돕기 위한 균형 있는 지원 정책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탈시설과 관련한 예산 삭감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오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시고 그러시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 당연하죠. 저희가 그냥 있던 예산을 깎는 것도 아니고. 현재 서울 시내 시설 거주 장애인은 약 1,800여 명.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세밀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성동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대신해 추진 중인 공공시설 셔틀버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성동구의회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표결 끝에 관련 조례안과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버스를 두고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 중인 성동구. 한 달 전 관련 조례안과 시범사업 예산이 성동구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을 검토했던 성동구의회 상임위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마을버스나 기존의 구립시설 셔틀버스와 노선이 중복될 수 있고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청회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대 수혜자가 구민이에요. 반대로 가장 큰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성동 구민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또 이 적자 부분을 메꿔줘야 되거든요. 2개 노선만 해도 벌써 뭐 20억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합의점이나 논의점이 있어야죠. 결국 해당 조례안은 찬반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14명의 의원 중 9명이 찬성하면서 조례안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정교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다. 이어 셔틀버스 시범 운영 예산 2억 9천만 원이 포함된 추경안도 확정되면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이 결정됐습니다. 성동구는 3개월간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1개 노선만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배차 간격 12분을 맞추기 위해 버스 8대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가 자구책으로 마련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서울 시내를 한눈에 구경할 수 있는 장소하면 남산을 가장 먼저 꼽으실 텐데요. 이제는 여의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상공 130m까지 떠오르는 가스기구 서울달을 공개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커다란 하얀 풍선이 여의도 상공에 떴습니다. 풍선에는 서울마이 소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6개월간 준비를 마치고 선보인 가스기구 서울달입니다. 저는 지금 상공 130m 지점에 있습니다. 서울달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인데요. 여의도 빌딩숲, 한강, 국회의사당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서울달은 열기구와 달리 헬륨의 부력을 이용합니다. 또 기구 몸체가 지면과 케이블로 연결된 계류식으로 수직 비행만 가능합니다. 높이 34m, 풍선 지름은 22.5m입니다.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태울 수 있고 비행 시간은 오르내리는 시간까지 포함해 총 15분 내외입니다. 특히 안전을 위해 탑승한 파일럿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합니다. 근데 한강 바람이 저희는 동풍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구에서는. 근데 동풍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수치가 낮더라도 저희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비행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서울달 탑승 장소는 여의도공원 7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식 개장식은 오늘 6일 열리는데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무료 탑승 행사를 실시합니다. 시범 운영을 거친 후 8월 23일부터 유료 운영이 시작되고 탑승료는 성인 기준 25,000원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은퇴 후 인생 2막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요리를 알려주고 바리스타로도 활동 중인데요. 성북 시니어 클럽을 찾아 삶의 활력을 찾은 어르신을 박선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유치원 꼬마 손님들이 시니어 클럽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요리 선생님은 인자한 미소의 어르신. 손주뻘 되는 아이들이 마냥 귀엽기만 합니다. 어르신은 세심한 손길로 쿠키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몇 해 동안 이어졌던 우울한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다가 여기 와서 애들하고 같이 놀고 또 일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쁨이 있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자리라기보다는 너무 새 힘을 얻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 한켠에선 카페도 운영 중입니다. 커피를 만들고 있는 바리스타 역시 중년의 어르신. 함께 일하는 동년배 어르신과 대화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지혜를 더 얻고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의 약간 인생 이야기 이런 걸 항상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제가 커피숍을 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는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훨씬 재밌어요. 성북 시니어 클럽은 은퇴한 중장년에게 인생 2막을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1,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시니어 클럽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등의 공익 활동부터 아이들을 위한 체험 교실,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성북 시니어 클럽은 그 어르신들 일자리 전담하는 사회복지 시설이고요. 어르신들이 요리놀이 체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연놀이 프로그램,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ESG 경영 일환으로 해서 친환경 제품도 지금 판매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성북 시니어 클럽을 찾아 삶의 활력소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축제를 열고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뒤에는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상생을 고민해온 단지 내 상인들의 노력이 한몫했는데요. 소상인공과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열어가는 축제 현장을 유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부터 의류와 인테리어 매장까지 등장한 야외 광장.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에 머물던 자영업자들이 모처럼 밖으로 나와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상가동 광장에선 백조로 변신한 미래 꿈나무들의 발레 공연이 한창입니다. 학부모 등 관객들은 소중한 추억거리를 핸드폰 렌즈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한층 더 격조 높은 춤사위로 기량을 뽐냅니다.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연주에 나선 초등학생은 응원에 힘입어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민 2만 8천여 명과 상인 1,500여 명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웃과의 교류가 쉽지 않았기에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축제가 더욱 반갑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헬리오시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인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그 아파트 문화에 너무 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공동체 축제가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평소 인적이 드물던 상가 옥상에선 수제 맥주 축제가 열려 인산인해를 누립니다. 석양과 바람이 어우러진 녹지 공간은 그야말로 뷰 맛집으로 등극했습니다. 헬리오시티 공동체를 위하여! 위하여! 가까운 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고 날씨는 옥상이라 시원하고 아파트 단지 상가 쪽으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상가도 오히려 더 같이 영향받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는 모두 마켓이란 이름으로 3년 전부터 열렸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형태가 변화하자 위기감을 느낀 끝에 내린 돌파구입니다. 특히나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면 번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한데 자기 매점 앞에서 그러니까 업장 앞에서 이런 행사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도 주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들 이해를 하시고 동참을 하시니까 그래도 주변에 조금씩 더 알려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주민들도 더 원하시는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선순환 구조의 아주 이제 기초 걸음마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와 상생 노력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역에서도 동기부여와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관리단에선 더 많은 이웃들과 화합하기 위해 축제의 장을 아파트 담장 너머로 확장하고 싶다는 소망도 내비쳤습니다. 제 큰 꿈은 백제고분부터 해서 석촌시장을 관통해서 헬리오시티까지 오는 그러한 커다란 통로가 모두 다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이 돼서 거대한 한번 벨트 같은 흐름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도 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 자칫 삭막할 수 있는 담장한 세상에 독특한 마을 문화로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소통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22일 DDP에서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2회째 열리는 박람회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서울형 강소기업 70여 개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별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일자리관과 취업정보관, 내일 설계관 등이 운영됩니다. 입사 지원은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고 박람회 당일에도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박람회 행사는 모두 무료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